자, 여기 아이스박스가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인데요. 잠깐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얼마에 경쟁하는 게 성공률이 높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텍사스에서 온 사이더스 형제는요, 그 10배의 가격으로 승부했습니다. 과연 품질도 10배 차이가 날까요? 자, 여기 예티를 해부한 영상이 있는데요, 결론은 품질은 좋지만 10배를 지불할 만큼은 아니다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꽤 많은 사용자들이 예티의 가격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과연 잘 팔렸을까요? 잘 팔린 정도가 아니라 대박이 났습니다. 2021년 이 회사의 매출은 약 2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냐면요, 예티의 시작이 2006년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회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다룬 젠틀몬스터죠. 중국과 한국에서 대박이 났다는 이 회사의 매출이 2,400억입니다. 예티가 거의 10배가 높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국내 기업으론 코카콜라 국내법인과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배민은 배달계를 혁신했고 코카콜라야 역사가 있다지만 아이스박스로 2조를 벌다니 굉장하죠. 자, 이런 브랜드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덕후에게 사이다를 줘라. 여기서 덕후는 매니아층을 말하며 사이다는 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냥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자랑할 만한 수준, 즉 사이다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방법입니다. 에르메스는 승마 덕후들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샤넬은 원피스 덕후, 루이비통은 여행 덕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덕후들이 모두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덕질을 할 수준의 여유를 갖는 게 이런 소수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누구나 덕질을 하며 취향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팬시한 덕후를 말하는 긱시크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구찌에서는 2016년 긱시크를 소재로 쇼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덕질의 변화의 끝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티입니다. 텍사스 시골에서 거의 수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명품 브랜드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산골에서 명품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아이폰과 갤럭시를 비교하면 알 수 있죠. 분명히 둘 다 좋은 제품입니다. 가격도 높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는 애플이 삼성을 압도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삼성에는 없지만 애플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앱등이입니다. 애플에는 스스로를 앱등이라 부르는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애플의 사악한 가격에 당한다고 셀프 디스하지만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에는 충성도 높은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자, 기억해두면 쉬운 공식입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학교는, 나라는 사람은 좋은 브랜드일까요? 즉 브랜드 가치를 짐작해보는 건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매니아의 수와 충성도를 가늠해보는 겁니다. 이런 펀더한 질문만으로도 현재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확인하는 건 물론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물론 브랜드 가치를 계산하는 아카데믹한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브랜드가 창출하는 부가적인 순현금 흐름만 분리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 사업에서 쓰신다면 이 질문을 하시는 게 훨씬 프랙티컬합니다. 자, 그럼 예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아이스박스를 쓰는 건 제 경우에는 한강을 가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캠핑을 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티 매니아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전문 낚시꾼입니다. 보통 3개의 박스를 보트에 넣고 다니는데요, 첫 번째 박스는 물과 음식을 넣고 다니는 용, 두 번째는 낚시로 잡은 거대한 물고기를 넣는 용, 그리고 마지막 박스는 큰 물고기를 잡을 때 올라가는 사냥 도구 역할을 합니다. 매니아 중엔 전문 사냥꾼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한 것들을 아이스박스에 넣고 다니는데요, 간혹 그 냄새를 맡고 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아이스박스가 부서지면 곰한테 사냥감을 뺏기게 됩니다. 일종의 삥뜯김 같은 거죠. 즉 예티의 매니아들에게 그냥 아이스박스가 아닙니다. 금고이자 사냥 도구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니 일단 높아 보였던 40만원이 꽤 괜찮은 가격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사이더스 형제는 이런 문화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낚시 덕후이자 낚시 사업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광고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잘생긴 남자입니다. 보통 고가 브랜드에선 이런 모델들이 등장하는데요, 예티의 영상을 보면 바로 이런 든든한 아저씨가 나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요, 덕후에 대한 그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이 영상은 14년 전에 예티가 유명해지기 전 초기 작업물입니다. 제가 이런 옛날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꽤 유능한 대표들도 회사가 성장하고 돈이 갑자기 돌기 시작하면 실수를 합니다. 브랜딩이란 명목으로 그동안 멋있다고 생각했던 걸 하는 건데요, 키워드로 말하면 L급 연예인, 회사 인수, 사옥 짓기, 이런 대표의 플렉스의 명분으로 브랜딩이 이용당하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브랜딩이란 사용자에 대한 공감의
깊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영상이 나오는 이 그리즐리 베어 테스트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을 보고 그 내용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건 예티가 아닌 사용자가 올린 영상입니다. 화재 사고 후에도 예티 안에 얼음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재밌는 건 여기 댓글에 보면요, 예티 쪽에서도 이 영상을 써도 되냐고 물어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테스트를 실제 미국에는 그리즐리 베어 커미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즐리 베어는 아메리카 흑곰을 한 방에 보내는 아주 흉폭한 여성인데요. 참고로 영화 레버넌트에서 디카프리오를 공격했던 이 녀석입니다. 이 단체의 비즈니스 모델 참 재밌습니다. 곰에게 제품을 주고 얼마나 견디나 확인합니다. 거기서 버티지 못한 수준으로 망가진 제품에는 fail, 그리고 버틴 제품에는 bear resistant라는 인증을 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증받은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 처음부터 이게 궁금했습니다. 곰한테 물건을 부수게 하고 얼마를 받을까요? 생각보다 비싸진 않았습니다. 화면에 표가 보이실 텐데요. 제품의 튼튼함이 키 컨선인 분들은 한번 인증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곰을 키우신 분은 직접 인증 단체를 자, 실제로 텍사스에서도 곰을 만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더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텍사스 사람들은 자랑할 겁니다. 천마일 내에 그리즐리가 없더라도 내 쿨러는 그리즐리가 와도 버텨낼 터프한 녀석이라고 말이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인 브랜드 매니저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려워하는 게 바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복제한 브랜드가 많습니다. 어느 박사의 우연한 발견, 가족 이야기, 스위스에서 온 화장품, 소금 등.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무리 근사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얘기를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매니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브랜드 스토리는 매니아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왜 이 로프트 핸들이 빠지는 줄 알아? 사냥개들은 항상 이걸 물어뜯거든. 그래서 교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나 같은 진짜 사냥꾼만 아는 디테일이지만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 브랜드의 덕후들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실제 돈이 오가는 사업이 시작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런 고민이 될 겁니다. 시장이 너무 작지 않나? 많이 못 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브랜드의 시작은 원래 작아 보입니다. 슈프림의 반항적인 스케이트보더, 파타고니아의 환경을 생각하는 등반가, 텍사스 시골에 사는 예티의 낚시꾼들, 이들은 모두 작은 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매니아층이 견고해지면 그들의 상징성이 여러분의 시장을 키워줄 겁니다.